to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존킴 TV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단히 춥습니다. 맑고 구름이 낀 날씨에 아침 제주 30도, 38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역시 아침 제주 31도, 45도가 되겠으며 휴일인 일요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 아침 최저 20도가 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참전 군인을 이유 없이 추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곳 민주당의 소속인 로드 아일랜드 소속의 제스 매거지너 하원 의원은 어제 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티놈 국가안보장관에게 당신은 미국 퇴역 군인을 몇 명이나 추방했냐고 물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장관 롬 장관이 우리는 미국 시민이나 퇴역 군인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그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서 한국인 박세준 씨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매거지너 의원은 우리는 주모로 세준박과 함께 있다며 그는 지난 1989년 파나마에서 미국에 봉사하는 동안에 두 차례 총상을 입은 뒤에 미 육군 참전 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박 씨가 많은 다른 참전 용사처럼 전역한 뒤에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약물의 남용으로 고통받았으며 지난 1990년도 때는 몇몇 경미한 마약 범죄로 체포됐지만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박 씨는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해친 적이 없으며 14년 동안 마약과 술을 끊었다면서 그는 참전용사이자 퍼플 하트 훈장 수훈자다. 미스터 박은 이 미국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보다도 더 많이 희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의 매거니지 의원은 당신은 그가 7살 이후로 살지 않은 한국으로 그를 추방했다. 미국을 위한 박 씨의 공헌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사할 줄도 모르냐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한편 퍼블라트 훈장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훈장으로 현재는 전투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미군 장병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퍼플 하트 훈장을 이 미스터 박이 이 상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전 용사를 한국으로 추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트럼프의 인민 단속이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닙니다. 특히 라틴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구금하는 등 지금 라틴계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종 억울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합법 이민자에 대한 이민 단속국의 체포 그리고 구금 사례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중남미의 라틴 계통에 얼굴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단속국들은 주로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을 주로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한편 동양인 불법 체류자들도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사는 한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시민권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민 단속국에 체포가 돼서 한두 달 동안에 구금된 상태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화장실 속에서 2달 동안 고생했다는 겁니다. 또 폭행도 당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버지니아에 사는 그 한인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경우는 당분간 분실이 우려되더라도 영주권 카드를 갖고 다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도 잊어먹을 것을 우려해서 집에다 놔두죠. 그렇지만은 요즘은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갖고 다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이나 촬영기로 사진 찍어서 그거를 저장해 뒀다가 만일에 단속반에 걸리게 되면은 영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사진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둬서 나중에 만일에 단속반에 걸리게 되면은 사진을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 단속반에 잡혀서 구금되는 과정에서 만일에 폭행을 당한다거나 어떠한 인권적인 무시를 당하면은 후에 그것을 잘 기억해 뒀다가 변호사를 사서 수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덴마크는 미국의 우방국가죠. 전통적인 우방국가입니다만 요즘에 미국이 신고립 정책을 쓰므로 미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덴마크가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덴마크에 대해서 잠재적인 안보의 위험 국가다.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말하면 이 그린란드가 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히토류,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히토류가 여기에 매장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지금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덴마크의 정보기관이 사상 처음으로 전통적인 우방 미국을 잠재적 안보 위험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해서 아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양대 첩보기관 중의 하나인 국방정보국은 어제 공개한 2025년 첩보정망 보고서에서 미국을 잠재적인 첩보정망 이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이 공개한 서한에서 미국을 잠정적으로 위험한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국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 되질 않죠. 말하자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이 이제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겠으면서 이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미국과의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덴마크의 국방정보국은 실제로 북극 지역에서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악관에서 복귀한 후에 전략적인 요충 자리에 위치한 데다 히토리 등 천연자원까지 풍부한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꼭 필요하다면서 병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호시탐탐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덴마크의 국방정보국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율 관세 위협을 포함한 경제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맹국들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덴마크의 국방정보국은 이어서 러시아와 중국도 대단히 위험한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덴마크를 둘러싼 전반적인 안보 위협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안보를 보증해왔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의향을 더 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 또한 경제력, 군사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서방의 영향력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당국은 아울러서 발트 해역은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할 위험이 가장 큰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에 불법 선거자금을 주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구속됐어요. 왜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돈을 수수했다 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실토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선거자금을 줬다.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큰 논란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일교 측에서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막상 법정에서는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번 우리 통일교에 접근했다고 말하면서 통일교에서 접근한 정치인 중에는 현직 장관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에 윤 전 본부장이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정치인 2명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갔다가도 또 실토했습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는
국민의힘만 조사했지 민주당은 제외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큰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침 국민의힘에 의해서 민중이 특검은 고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았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금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인 중에는 현역 의원인 전재수 현 해양수사부 장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장관과 정 전 실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어제 1심 결심 공판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10일 재판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요. 그렇더라도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윤 전 본부장이 실토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오후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일교 관련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집중할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이 돈을 받은 의원들 감옥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특검은 통일교 로비 의혹은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런 사실이라면 특검이 통일교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군송된 국민의힘은 왜 조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편파적 수사다. (12월 12일) 워싱턴 소리 오늘 이만 줄입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